오래된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제 경험상 무작정 해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전설의 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깊게 알려드리는 헤이보험 윤프로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보험을 해지하라는 내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잘못된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보험은 해지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일부는 새로운 암보험이 출시돼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하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계사들도 줄 서서 가입하니까 빨리 하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미 오랜 기간 납입을 했거나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 잘 가입한 보험을 새로운 보험이 나왔다고 무조건 해지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분들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입한 보험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유지하는 게 오히려 손해인 그런 보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해지해도 되는 분들과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의 사례를 나눠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보험을 알아보시는 중인데 기존 보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나 자꾸 누가 보험을 해지하라고 하는데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설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제 채널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유행처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영상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따라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설의 보험은 총 5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분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이었습니다. 이 보험에서 여성 만성질환에 대해 수술을 할 때마다 500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어서 이 부분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성 만성질환에는 실제로 여성분들이 많이 걱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무지외반증 그리고 요실금과 같이 한 번쯤은 걱정해봤을 법한 질병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서 기껏해야 20만 원, 3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심부전이나 부정맥까지 포함하는 심질환, 뇌혈관 질환도 500만 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인과 질환에 대해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인과 질환 수술비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술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여성분들에게 특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설의 보험이라는 이름에 가장 잘 맞는 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오래된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이 어딨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어요. 실제로 해지하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여라도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해지환급금을 찾기 원하신다고 해도 약관 대출을 이용하시고 이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전설의 보험은 2005년경에 판매되었던 암보험이에요. 이때 암보험은 갑상선암을 일반암에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기타 피부암이나 상피내암을 제외한 암을 일반암으로 분류하는데 갑상선암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암보험도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유사암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 유사암에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과 함께 갑상선암이 포함되어 있죠. 남녀 전체 암 발생률 1위에 해당하는 가장 걱정되는 암 중 하나가 바로 갑상선암인데요. 근데 현재는 높은 금액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없어서 이 부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높은 진단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실제로 제 고객분들 중에도 예전에 가입한 보험에서 갑상선암 진단금을 몇 천만 원씩 청구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역시 현재는 전설이 되어버린 보험이 됐고요. 그리고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번외로 2020년부터 2022년에 가입하신 분들 역시 해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때 보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유사암 진단비를 높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높은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5천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었습니다. 일반암과 1:1 혹은 거꾸로 역전해서 일반암은 줄이고 유사암만 높이는 것도 가능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성이었죠. 아무튼 이때 높은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하신 분들 역시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전설의 보험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일반 상해 의료비입니다. 상해 실비의 한 종류였는데 이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해도 공제 금액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현재 실비와 비교해보면 엄청난 장점인데, 근데 이 일반 상해 의료비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이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입원이나 통원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가입했다면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상관없이 1000만 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보통 실비의 통원 한도는 30만 원이고 여기서 약값 5만 원이 또 빠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MRI 같이 비싼 비용을 통원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어쩔 수 없이 내 돈으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근데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의원 치료나 상해로 인한 치과 치료, 그리고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현재는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실비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하시면 안 되고요. 실비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환을 하더라도 질병실손의료비만 전환을 하시고 이 상해 의료비는 그대로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질병만 바꿀 수 있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네 번째 전설의 보험은 1~3종 수술비입니다. 현재는 1~5종 수술비로 바뀐 특약인데 이 부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수술비 보험은 임플란트도 보장한다더라 이거요. 정확히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보장하는 건데, 현재는 어떤 수술비를 가입하더라도 이 치조골 이식 수술은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3종 수술비는 1~5종 수술비보다 같은 수술이라고 해도 더 높은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다빈도 수술 1위 백내장 수술은 현재 1~5종 수술비에서 2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봐야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근데 1~3종 수술비는 2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입하신 한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높은 한도로 가입하신 분들은 1종 50만 원, 2종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종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가입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백내장 수술은 여기에서 1종이 아니라 2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1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수술이라고 해도 한도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전설의 보험은 2009년경에 가입할 수 있었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에요. 내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1억 한도 내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이에요. 하나의 증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꼭 가입하시라고 추천드리는 특약인데요. 근데 현재는 갱신형만 가능하고 2009년에는 비갱신형이 가능했어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근데 이것보다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현재는 뇌물은 20만 원, 누수는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2만 원과 50만 원은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역시 이때의 가족일배책은 전설의 보험이 될 만합니다. 이 전설의 보험들 이외에도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들 중에는 현재는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좋은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보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래된 보험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제 경험상 무작정 해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전설의 보험에 해당하는 상품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분들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로 보험을 절대로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가입 이후에 여러 번 병원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보험을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다 보니까 내 상황이 현재는 많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병원에 다닌 이력은 보험 가입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보험을 해지하시면 안 되는데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또다시 고지 의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려야 하고, 여기에 따른 보장 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돼서 더 비싸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많이 다니지 않았어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이런 내용은 모든 보험사들 전산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는 부담보와 같이 특정 부위의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새로운 보험을 교체를 위해서 해지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는 새로운 보험 가입할 일이 없다, 그냥 해지만 할 거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역시 해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막상 해지를 했는데 보장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납입기간에 따라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불필요한 특약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불필요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특약들이 있다 보니까 잘 판단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해지를 해도 되시는 분들 얘기할 때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험을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은 무해지 환급형을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현재 해이보험에서 추천드리는 모든 상품은 무해지 환급형 보험입니다.
이건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래 왔는데요. 불리는 이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무해지 환급형, 무해약 환급형, 해지 환급금 미지급형 등등이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납입기간 중에 해지를 할 경우 해지 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은 납입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는 시점부터 해지 환급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납입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조금씩 떨어지거나 일부 상품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적어도 2, 3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하든지 해지 환급금을 아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동안 해지하게 되면 단 한 푼도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무해지 환급형을 가입하냐?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상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에서 30% 정도까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구성만 잘 한다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대신에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비싼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이때는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무해지 환급형은 해지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필요한 특약을 제거한다든지 비싼 특약을 골라내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무해지 환급형의 해지 환급률도 아주 높은 편이었는데요. 납입기간이 종료되면 100% 이상 껑충 뛰는 보험 상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신다면 더더욱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죠. 물론 납입이 끝났는데 해지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실 수 있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이때 무해지 환급형은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절대로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되는 분들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가 좀 과한 것 같다거나 뭔가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당장 해지나 특약 삭제를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분들의 3가지 유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분들은 불필요한 특약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역시 이 내용도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불필요한 특약이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사망특약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보험들은 이 사망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계약으로 꼭 넣어야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사망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가장이신 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사망이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런 사망은 주계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낮추기도 힘들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주계약을 낮추고 낮춘 만큼의 해지 환급금도 꽤 높게 받을 수 있어서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이 좀 문제예요. 일단 사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낮출 수 없다면 나머지 특약 중에 불필요한 특약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이 필요한 특약보다 많다면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또 이럴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특약에 대해서도 새롭게 준비했을 때 20년을 다시 시작해서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와 기존 보험에 남은 기간 납입했을 때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해지 여부를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사망이 필요 없으신 분들 최소 조건으로 낮추거나 리모델링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불필요한 특약은 재진단암, 특정암 진단비예요. 암보험은 암 진단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웬만하면 부수적인 특약은 가입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진단비 특약들은 보험료가 꽤 비싼 편이라 불필요한 특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재진단암 특약은 일반암보다도 보험료가 비싼데 최초의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최초 암이 발생하고 2년 후에 암세포가 계속 남아있거나 전이 됐거나 암이 재발했을 경우만 보장이 됩니다. 암은 무조건 최초의 암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가입하면 안 되고 이 특약이 있다면 삭제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특정암 진단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고해감, 특정암 등등 수많은 암 중에 일부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특약이라 모든 암을 보장하는 일반암이 있다면 굳이 넣을 필요 없는 특약입니다. 역시 가입하고 계신다면 저는 빼는 게 낫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 다음 3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2번 일당이에요. 이제는 2번을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보험 증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번을 장기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싼 보험료만 버리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삭제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비싼 보험료라면 차라리 더 중요하고 확률이 더 높은 특약으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원을 그렇게 장기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입원이 동반될 수 있는 주요 수술의 입원 일수를 체크해보면 연평균 5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론 수술 후에 움직이기 힘든 관절 부위의 수술이거나 아니면 위험도가 높은 뇌 수술은 오랜 기간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를 1년치로 계산을 해보면 입원을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해야만 어느 정도 타산이 맞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입원 일당은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불필요한 특약은 과도한 수술비 특약이에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비와 그리고 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진단비입니다. 이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비와 진단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 보험료를 좀 더 투자해도 된다면 수술비를 추천하기는 합니다.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수술비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정도만 준비하시고 나머지는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비들은 많이 가입한다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보험료도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수술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높이는 여러 가지 수술비는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해지해도 되는 특약은 상해 관련 특약이에요. 상해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무조건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질병 수술과 마찬가지로 과하게 가입하게 되는 상해 특약은 불필요하다는 건데요. 모든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 금액은 큰 그런 특약 한두 개 정도만 구성하시고 다른 특약들은 삭제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골절 진단비를 불필요한 특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30만 원을 보장을 받는데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인데 만약에 3,000원이라고 하면 20년 동안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72만 원입니다. 그럼 적어도 살면서 3번 정도는 골절이 돼야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어느 정도 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3번이나 골절이 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상해 관련 특약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이런 모든 특약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혹시 보험료만 비싸게 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이 5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특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지 필요 없는 건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K보험으로 질문 주시고요. 그 다음 보험 해지나 리모델링을 고민해 봐야 하는 두 번째 경우는 보장 대비 많은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에요. 실제 보장 분석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료는 꽤 비싼데 보장 내용이 특히 진단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 있는 보험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보험이 비싸냐 비싸지 않냐는 진단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특약 중에는 3대 진단비가 가장 비싼 편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적은 진단비가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가 비싼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주 비싼 보험을 가입한 경우거나 불필요한 특약이 잔뜩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가 많이 올랐을 때가 경험상 대부분이었어요.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갱신형 보험료가 많이 오른 경우라면 사실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빼내면 그만인데요. 근데 비싼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하게 비교해 본 후에 유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납입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총 보험료를 계산해보고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을 다시 처음부터 20년 납입하게 될 총 보험료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기존 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을 새롭게 20년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에서 뺐을 때 새롭게 가입한 보험료가 더 적다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들은 납입을 한 지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새롭게 20년 납입을 하는 보험료가 더 적은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납입했던 보험료가 아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비싸게 지출하는 것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갱신형은 그냥 쏙 빼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갱신형이 실비라면 이때는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과거의 1세대, 2세대, 3세대 실비는 현재 4세대 실비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비쌀 수밖에 없죠. 보장 내용이 더 좋으니까요. 근데 이 보장 내용을 내가 활용하지 못했다면, 즉 아프거나 다쳐서 실비 혜택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면 이것 역시도 보험료는 그냥 낭비만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역시 리모델링을 꼭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4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높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1, 2, 3세대의 실비가 보장에서는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지출하는 보험료가 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세대 실비로 전환을 함으로써 더 부담하게 되는 20, 30%의 자기 부담금과 내가 현재 혹은 미래에 매년 납입해야 하는 실비의 보험료를 잘 비교해보고 병원에 자주 다닌다면 유지, 그렇지 않다면 전환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험 해지나 리모델링을 고민해봐야 하는 보험은 갱신형 보험이에요. 지금 보시는 보험 증권은 제가 실제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인데요. 보시면 20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지나 리모델링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는 당사자가 갱신형을 가입하고 있다? 어이가 없으실 수 있지만 제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갱신형 보험은 만기가 짧거나 모든 보험을 갱신으로 가입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갱신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입을 했고요. 근데 대신에 갱신 기간을 늘려서 20년으로 설정을 했고 30년 갱신형으로 가입된 상품도 있습니다. 이 갱신 기간 동안만 유지할 생각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한 건데요. 당연히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의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은 싸게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높은 진단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한 건데요. 대신에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기 위한 비갱신형도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어느 정도 밑바탕을 깔아두었다면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큰 보장을 받기 위한 갱신형 설계는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드렸던 분들 중에는 모든 특약,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진단비가 갱신형으로만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고 조기에 암이나 큰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갱신형이 더 적게 내고 보장을 받는 거니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암에 걸릴 확률보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 그리고 내가 평생 보장을 받으려면 평생 보험료를 내야 한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공감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갱신형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3년, 5년, 10년 이렇게 갱신 기간이 짧게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갱신 기간이 짧다면 갱신 시점마다 새롭게 손해율이 산정돼서 예상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폭이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오르는 걸 확인하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갱신을 선택하더라도 기간은 꼭 길게 설정하시고 갱신 기간이 지나면 해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되는 분들 그리고 반대로 해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분들 자세히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제는 좀 익숙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잘못된 보험 가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쉽고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